안녕하세요. 나수행입니다. 한 달 전쯤 제가 돈을 처음 모아보시는 사회초년생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쉽게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라고 재테크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영상 속에서 세 가지는 먼저 재무 목표 세우기, 그리고 나의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마지막으로 버는 돈을 늘리고 쓰는 돈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보기였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중 두 번째 수입과 지출과 관련된 통장 쪼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여러분들의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셨나요? 그럼 이제 가장 쉬운 통장 쪼개기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통장 쪼개기란 용도에 맞게 통장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장을 나눔으로써 쉽게 수입과 지출을 확인할 수 있고 더불어 과소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의 자금 관리를 할 수 있어서 사회 초년생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재테크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5개의 통장을 만들어주세요. 첫 번째는 급여 통장, 두 번째는 투자 통장, 세 번째는 고정비 통장, 네 번째는 생활비 통장, 다섯 번째는 비상금 통장. 그럼 이제 제가 통장 쪼개기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각 통장의 용도와 목적, 그리고 통장 개설 시에 활용할 수 있는 꿀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급여 통장입니다. 급여 통장은 수입이 들어오는 통장인데요. 보통 회사로부터 받는 월급, 기타 부수입이 이 통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직장이실 경우에는 급여 통장을 개인이 따로 선택하실 수는 없고 대부분 회사의 주거래 은행 통장을 개설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급여 통장의 목적은 영원 만들기입니다. 급여일에 월급이 들어오면 즉시 나머지 투자, 고정비, 생활비, 비상금 통장으로 돈을 이체하신 후에 급여 통장의 잔액을 0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 투자 통장입니다. 투자 통장은 저축 및 투자 용도로 사용하는 통장인데요. 주로 예적금, 청약, 연금, 주식 등에 사용합니다. 투자 통장은 가입하실 상품에 따라 통장이 다시 여러 개로 쪼개질 수도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 분들은 보통 주식보다는 저축을 많이 하실 텐데 예적금 하실 때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꿀팁 첫 번째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은행 또는 상품을 이용하기. 토스나 K뱅크 같이 온라인 은행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비대면 서비스에 익숙해져 점차 서비스들도 그에 발을 맞춘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은행 입장에서는 인건비도 절감할 수 있어서 그만큼 예적금 이자 금리를 우대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은행, 오프라인, 온라인 모두 운영하는 은행이라면 온라인에서 상품을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시중은행보다 제2금융권 이용하기. 대체로 제1금융권보다 제2금융권 예적금 이자 금리가 높은데요.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2금융권을 추천드리며 그 은행을 뭘 믿고 가입하냐라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예금자 보호를 해주는 상품이라면 1금융권이든 2금융권이든 괜찮습니다. 여기서 예금자 보호란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예금보험공사가 대신해서 지급하는 제도이고 5천만 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특히 저번 주에 공유드린 것처럼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이자 세금도 감면되고 특히 특판 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서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팁은 무조건 고금리 특판 상품 검색해서 가입하기. 주변 분들은 다들 귀찮으시다고 주거래 은행에서 만드시더라고요. 그러시지 마시고 꼭 고금리 특판 상품을 검색해서 금리가 조금이라도 더 높은 곳에서 가입해주세요. 그리고 찾아보시다 보면 청년 또는 사회초년생 직장인분들을 위한 특별 상품, 예를 들면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 급여 하나 월복리 적금 같이 상품들이 있으니 많이 알아보시고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고정비 통장입니다. 고정비 통장은 고정 비용이 나가는 지출 통장인데요. 주로 교통비, 통신비, 월세, 전기세 등이 있고 대부분 삶에 꼭 필요한 지출이죠. 고정 비용 관련해서도 꿀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팁은 고정 비용 결제는 계좌이체가 아니라 카드로 결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몇 고정비용 항목은 단순 계좌이체 할 시에는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카드로 자동 결제가 되도록 설정하셔서 연말정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를 들어 토스은행에 고정비 통장을 만드셨다면 토스 체크카드로 정기 결제를 신청해 놓고 토스 고정비 통장에서 카드값이 빠져나가도록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팁, 혜택 좋은 카드 사용하기. 카드 상품 중에서 공과금, 통신비 등 자동이체를 해놓을 경우에 캐시백 혜택을 주는 카드들이 있으니까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통비는 알뜰 교통카드로, 통신비는 알뜰폰 사용하기. 고정비는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틈에도 계속 돈이 빠져나가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할인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셔야 해요. 제가 회사 다닐 시절에는 알뜰 교통카드를 이용해서 월 1만 원씩 마일리지 캐시백을 받았고 알뜰폰을 사용해서 월 2만 원 이상 절약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 관련해서는 영상으로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네 번째, 생활비 통장입니다. 생활비 통장은 나의 용돈 통장인데요. 내가 쓰는 예상 지출액만큼 통장에 넣어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생활비 관련해서도 팁을 드리자면 평소 자주 사용하는 곳 관련해서 혜택 좋은 카드를 사용하기. 내가 가장 자주 방문하는 곳 관련해서 캐시백 해주는 혜택 좋은 카드를 찾아보세요. 크게 편의점, 영화, 식당, 대형마트 카테고리별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주로 편의점을 자주 사용하실 경우에는 편의점 결제 시 얼마 캐시백을 해주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최대한 본인 평소 지출 범위 내에서 사용하기. 생활비 통장의 핵심은 처음에 본인이 예상했던 지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평소 지출액만큼만 통장에 넣어 놓으신 후 체크카드를 사용해서 소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비상금 통장입니다. 비상금 통장은 경조사, 병원 치료 등 갑작스럽게 현금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자금을 모아두는 통장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위 세 가지 통장에서 남은 돈을 해당 비상금 통장에 다 넣어 놓습니다. 비상금 통장 관련해서도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팁은 당연하게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을 사용하기. 투자 통장은 보통 1년 단위로 예적금이 묶여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입출금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현금이 필요할 때 사용하기 곤란하죠. 이때 필요한 게 비상금 통장입니다. 그래서 비상금 통장은 꼭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꿀팁은 금리가 높은 입출금 통장 만들기입니다. 비상금은 특별한 경우가 없을 경우에는 통장에 계속 돈을 묵혀놓을 가능성이 커요. 따라서 금리가 높은 상품에 가입하셔야 됩니다. 이전에는 대체로 금리가 낮아서 CMA를 많이 이용했었는데 요즘은 금리가 많이 올라서 제1금융권이나 2금융권 중에 금리가 높은 입출금 통장들을 많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OK저축은행, K뱅크, 토스뱅크 입출금 파기통장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설명으로만 보여드리면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직장인 1년 차일 때 처음 통장 쪼개기를 했을 때 금액을 예시로 가져와 봤는데요. 먼저 급여 통장에 약 200만 원 정도 급여가 들어오면 바로 자동이체를 해서 나머지 4개 통장에 돈을 옮겨 놓습니다. 투자 통장은 적금 2개, 청약, 연금에서 총 4개의 투자 통장을 가지고 있었고요. 고정비 통장은 계좌가 아니라 카드 결제로 설정을 해놓고 자동이체 혜택을 주는 카드를 주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 통장은 주로 식비, 편의점의 혜택이 좋은 체크카드를 이용했었고 비상금 통장은 투자, 고정비, 생활비 통장에 이체하고 남은 모든 돈을 넣어두었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상품을 썼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최근에는 OK저축은행 상품으로 파켓 통장을 쓰고 있습니다. 예시랑 같이 보니까 조금 이해가 쉬우셨죠? 꼭 예시와 똑같은 금액을 넣으시는 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본인의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시고 본인에게 맞게 금액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생활비 같은 경우에는 쓰는 대로 막 쓰는 게 아니라 딱 저 금액 안에서만 쓸 수 있도록 절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통장을 쪼개실 때 꼭 자동이체를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럼 굳이 제가 계속 신경 쓰지 않아도 돈은 알아서 모아져 있을 거니까 자동이체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돈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